이성원입니다. 장기요양 관련해서 이제 매번 저희가 제가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원장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돌았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이 시작된 게 사스라고 하는 중증의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게 몇 년도에 시작된 2002년경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요양원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긴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 사스 이후에 나왔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신종 인플루엔자라 그래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또 돌았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그때도 아마 선언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마 메르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또 해서 저희 요양원들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2019년도에 시작된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왜 다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한쪽에 좀 흔히 말하면 소외된 그런 숨은 영웅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사스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37개국에 한 8,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죠. 그중에 77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금 발병을 하니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정 환자가 한 3건, 그 다음에 의심 환자가 한 17명 정도 이렇게 사례가 발생을 했지만 다행히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는 단 한 명도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WHO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흔히 말하는 코로나처럼 굉장히 이런 사스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훌륭했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나 CDC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출범을 했죠. 지금 요즘에 계속 발표하고 있는 그 기관들입니다. 자, 그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이 사스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난리였고 힘들었지만 우리나라에는 크게 이렇게 의심 환자만 있었을 뿐이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워낙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201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감염자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병이 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노인분들이었어요. 노인분들한테 감염이 이제 발생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7만 한 5천 명, 6천 명, 그러니까 75만 명, 76만 명 정도의 확진자하고 그 당시에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요양원에서는 단 한 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들이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보도된 적도 없고 여태까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감염원이 돼가지고 매체가 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모르고 이제 병원 갔는데 옆에 분들이 그런 확정 판정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염돼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염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 사망자는 270명, 70명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역시 요양원들은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너무 잘 지켰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잘 지켰냐면은 단 한 명도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감염자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사우디에서 처음 발견돼서 들어왔던 메르스죠. 제가 15년도에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확진자가 한 2,500명 정도 확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한 840명 정도가 사망했던 사건이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자료 나올 거예요. 저도 혹시나 몰라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바레인에서 입국했던 그 한 사람이 감염원이 돼가지고 전체 우리나라에서 190명 정도가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사망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부실 대응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병원이 삼성병원이었잖아요. 결론은 우리나라 국내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감염 관리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잘 됐었는데 이때도 역시 요양원들은 어떻게 했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노력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여태까지 우리가 3번의 사건을 보더라도 요양원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거나 요양원에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거에 감염에 노출됐던 적이 여태까지 3번의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봤을 때 없었다는 거죠, 이게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숨어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영웅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많은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번에 코로나하고 싸우면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3번의 대형 감염 질병과의 싸우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만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과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여태까지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요양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뉴욕 같은 경우는 지난주만 해도 2,500명이 요양원에서 사망을 했고 전주에는 1,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시설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망사건이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는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서만 한 건 발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의정부에서 발생한 경우 같은 경우도 감염원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원 전체를 검사했을 때는 다 음성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서 감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추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요양원에서는 단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감염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요양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전국에 있는 20만에 가까운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어른들이 건강관리가 잘 되고 감염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냐는 거죠. 스스로 자율적으로 종사자들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근을 하고 나면 자택에서 격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내 시설에 계신 어르신이 이 감염병에 걸릴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 보는 거 외에는 다른 종사자들이 특별히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에서는 수첩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동선까지 관리를 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감염 관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태가 점점 우리는 소강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까지도 왜 장기요양기관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한다, 고생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한 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간호사관학교의 신임 인관한 이 간호장교들이 졸업과 동시에 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셔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원대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 영상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뭐 또 수고하시면서 엄마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참 보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수고는 지금 현재 입소 중인 20만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내고 고생하고 그중에는 요양원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먹고 자는 운영자들 내지는 시설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와 사투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노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길이 없고 오히려 걸리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걸리면 행정처분하겠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에 관해서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도 많고요. 그리고 이번 감염병을 통해서 요양원들이 이 감염병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도 이전에 3번의 감염병을 통해서도 이미 데이터가 나왔지만 이번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도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양기관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어요. 요번에 감염증도 얼마나 잘 지켜냈습니까? 멋지게 지켜내실 것이고 앞으로도 멋지게 지켜낼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서 우리는 이미 훈련이 되어져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에서 보듯이 이미 훈련이 된 것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거기에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핵심 제도인 장교양 제도와 저출산의 핵심 제도인 보육정책에 대한 그 제도, 이 제도에서 비례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거기에 추천되지 않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이 노인 정책에 있어서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은 이미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부도 성공을 바라고 보건복지부도 성공을 바라고 공단도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해왔던 여러 가지 수많은 긍정적 데이터를 이제는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장기간 기간에 진짜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숨어 있는 영웅 중에 가장 큰 영웅들입니다. 장기간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영웅이고 그동안 이게 아직까지 종식되진 않았지만 이 지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아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앞으로 이 제도가 진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파트너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에서도 정말 숨어있는 영웅이 장기간 기관의 종사자들과 운영자들이라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간절히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앞으로 장기간 기관들이 더욱더 자리 잡고 성공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결코 이 제도는 발전이 없습니다. 뭐 조금 잘못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정말 많아졌을 때 그때도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제발 해주세요. 시군구에 와서 우리가 돈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우리가 지원해 드릴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또다시 연거퍼서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가야 됩니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 병원이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관대하면서 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비용은 국가재정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 동의를 받지도 않는 그런 비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조금의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둬야 될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거는 서비스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정돼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 장기화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되게 두려워서 문서 한 장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코로나19에 있어서 이 집단 감염이나 또 지역사회에 있는 집단 감염, 요것을 예방한 가장 천명과 가장 숨은 영웅들은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과 운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전과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